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충 시작하는 자입니다. 저는 미리 제가 만들 건물의 틀을 이렇게 제작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여기를 점점 꾸며가면서 게임을 완성해 볼 거예요. 오늘은 게임 메이커에서 사용하는 에셋들에 로직을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임의대로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렇게 세팅이 되죠. 왼쪽에 에셋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툴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줬더니 여기 옆에 창이 생기면서 에셋에 관한 정보가 다 적혀 있어요. 먼저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에셋이 컬리전, 충돌할 것이냐, no 컬리전, 충돌하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물리 충돌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크게 behavior랑 컴포넌트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behavior는 이 에셋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 에셋을 파모로 쓸 것이냐, citizen으로 쓸 것이냐, 이런 역할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위에 타입을 보면 클라이언트 only와 synchronized가 있잖아요. 이 클라이언트 only는 싱글 게임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멀티에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behavior를 none으로 설정을 해서 아무 역할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한 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싱글에서만 되는 플레이들이 있고, 멀티에서만 가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드라든지 베이직 플랫폼 이런 애들은 싱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behavior의 animated decoration, esker, asset spawner 버튼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animated decoration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셋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하고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복수 에딧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바타 하나를 만들더라도 달리는 동작, 뛰는 동작, 공격하는 동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잖아요. 이 에셋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여기 오른쪽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셋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값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토크라는 동작을 5번만 반복해서 틀고 싶다 하면 여기에 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플레이 컨디션은 토크라는 애니메이션을 언제 동작하게 만들 거냐, 이거를 설정해 주는 건데, 플레이 온 스타트는 이 게임이 시작이 됐을 때 토크라는 동작에 애니메이션을 한다 이거고, 플레이 온 리시브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애니메이션 토크라는 동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플레이 온 디텍 플레이어는 여기 디텍션 레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이 토크라는 동작을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메시지를 주면 각각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은 사람이 가만히 있죠. 그런데 이 특정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토크라는 애니메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5번 반복하게 짰기 때문에 5번 동안 이 동작을 할 거예요. 5번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에셋을 하나 세팅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한번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behavior에서 에스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에스커는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질문창이 뜨고 그거에 맞는 대답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behavior입니다. 첫 번째 창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에스커로서 그 질문하는 창을 띄울 거냐, 이 뜻이고, 이 기능을 한 번만 할 거냐, 여러 번 할 거냐, 그거고, 퀘스천 내용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전 이 문장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딜레이는 지문이 먼저 나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선택지들을 뜨게 할 것이냐, 이거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1로 하면 질문 다음에 1초가 흐르고 이 선택지들이 나오게 되겠죠? 딜레이를 0으로 해서 질문과 동시에 바로 선택지가 나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질문들도 그냥 놔두고 이 answer 3에 yes, answer 4에 no 이렇게 임의대로 아무 말이나 써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자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알맞게 질문과 답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거는 이 질문의 답을 첫 번째 A1을 골랐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그걸 설정하는 건데, 이 메시지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임의로 내가 만든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A1이라는 대답을 선택을 했을 때 yes A1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설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플레이어에게 보이는 건 아니고 로직을 짜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아까는 여기 플레이 컨디션이 여기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되도록 했잖아요. 이번에는 플레이 온 리시브 메시지를 한번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어떤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토크라는 애니메이션에 행동을 보이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투 플레이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동작을 할 것이냐, 우리가 방금 질문에서 A1을 선택을 하면 yes A1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잖아요. yes A1 이렇게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이 에셋은 yes A1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메시지를 왜 쓰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yes A1 자전거에도 그걸 선택을 했을 때 yes A1, 그리고 밑에도 두 번째 대답을 선택을 했을 때 뭐 yes B1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대답 A1 말고 다른 거를 선택을 할 경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no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메시지 리콰이어드를 보면 인터랙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된 메시지인데,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상호작용 영문 2키를 누르면 이 비헤이비어가 실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누르고 자전거로 가서 2키를 누르면 우리가 만들었던 질문과 답이 뜨죠? 그리고 I feel good이라는 첫 번째 답을 선택을 해주면 이 에셋이 토크를 5번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짜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른 에셋을 하나 꺼내볼게요. 이번에는 이 포스트 박스를 한번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비헤이비어에서 에셋 스포너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에셋 스포너는 뭐냐면 특정한 에셋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밑에 보시면 에셋을 불러오는데 어디로 불러올 거냐, 지금 X, Y, Z축 전부 0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체통에 있는 바로 이 자리에 불러오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Z값을 10으로 준다 하면 Z축으로 10만큼 떨어진 이곳에 새로운 에셋이 불러와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프리셋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인데, 프리셋에 관한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나중에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풀스를 선택을 해서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에셋을 불러올 것인가를 골라줄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린 트레저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어떤 비헤이비어로 나올 건지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에너미 역할을 할 수 있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딧 로직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좀 더 자세하게 값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셋 스포너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했던 애니메이티드 데코레이션이나 에스커 등등
다른 기능들도 다 이 에딧 로직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트레저가 나왔을 때 에너미 역할을 하면서 어떤 태그를 달고 나올 건지,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어떤 컴포넌트로 설정을 할 것인지를 다 여기서 미리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리콰이어드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포스트박스가 트레저 에셋을 불러올 것인지 그걸 정해주는 건데, 우리가 계속 인터랙트 버튼 2를 눌렀을 때 상호작용이 돼서 이 역할을 하도록 정해줬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에 add를 눌러서 이 키를 눌렀을 때도 동작을 하고 임의대로 메시지도 하나 전해줄게요. hi tr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에셋이 불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hi tr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이 자전거의 두 번째 대답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hi tr 메시지가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자전거에 가서 이 키를 누르고 첫 번째를 누르면 이 사람 에셋이 토크라는 애니메이션을 하고요. 다시 이 키를 눌러서 두 번째 not so good을 누르면 이 자리에 트레저가 이렇게 불러와졌죠. 아바타를 공격하는 에너미 역할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아바타를 따라다니면서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버튼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적당한 에셋을 하나 골라주시고 선인장으로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세팅을 해주고 behavior에서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는 키는 이 키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hi tr이라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밑에 브로드캐스트 레인지는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퍼지게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방금 hi tr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hi tr이라는 메시지를 이 10이라는 범위 안에만 보내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포스트박스는 이 10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더라도 그 hi tr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모드에서 선인장을 누르면 원래 hi tr이라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에셋한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을 이렇게 옮겨서 이 안에 포스트박스를 들어오게 하면 이제 이 브로드캐스트 레인지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를 눌렀을 때 트레저가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hi tr을 안 쓰고 또 새로운 메시지를 줄게요. 새롭게 run이라는 메시지를 줘볼게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레인지를 50으로 엄청 넓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 에셋에 가서 아까 하나만 애니메이션 설정을 했지만 add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또 하나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run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아까는 횟수를 정해줬지만 인피니트 루프를 트루로 켜서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 컨디션은 이걸 선택을 해서 특정 메시지를 받아서 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들게요. 그럼 밑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플레이를 하게 할 거냐, 이게 나오죠? 여기서 아까 선인장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했던 run이라는 메시지를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는 yes A1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토크 01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run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달리는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선인장 버튼을 이 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면 이 에셋이 이렇게 달리죠? 그리고 자전거에서 두 번째 답을 누르면 나를 공격하는 에셋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기능만 배웠는데도 서로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 로직을 짜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